했습니다. 얘들아, 이거 뭐야? 이건 누구 거야? 내 거니 설마? 제 거, 선생님 거요. 내 거 아니지? 아 이거 김재환 건데. 뭐. 자, 참은 있는 수업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부터 2차 방정식 해서 가급적 오늘 안에 마무리 지어 볼 거야. 알겠지? 전문가요? 네? 뭐요? 네. 네. 자, 해봅시다. 자, 일단 지난 시간에 판별식은 대충 했죠, 그죠? 요 판별식 가지고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아시겠죠? 자, 판별식 알고 계시죠? 판별식 0보다 크면 사줬잖아. 입에 넣은 순간 여러분들은 불평불만을 할 게 없어. 아직 안 먹었어? 그럼 나 다시 줘. 네 계좌 보내주세요. 어? 5,000원 다시. 아이 꺼져. 저는 페이백 그걸- 꺼져. 페이백 없어. 니들 숙제 다 해와야 돼. 사줬으니까 해와. 알겠지? 예. 자, 선생님 김재환은요? 좀 불만해도 돼요? 아니 그냥 닫지 마. 어찌됐건 사왔잖아. 알겠지? 자, 선생님 김재환이 개새끼래요. 자 아무튼 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두 실근이고, 그죠? 판별식이 0이면 중근이고요, 그죠? 판별식이 0보다 작으면 무슨 근? 서로 다른 두 허근이다라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요거 가지고 좀 이상한 문제 몇 개만 풀어볼게요. 아시겠죠? 예. 뭐 솔직히 여기 A반이니까 막 뭐 여기 192페이지 한번 펴볼래? 192페이지 192페이지에 1번이나 2번이나 뭐 3번 같은 거는 하지 않을게요, 따로. 예. 괜찮죠? 예. 네. 여러분 해보세요. 근데 조금 이상한 거. 너무 응? 너무 좀 진짜 뭐? 되게 통분하고 이쁘게 나온다. 그거. 자, 9번 문제 한번 봐볼게. 9번 문제. 자, 9번 2차 방정식 x제곱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a 플러스 b 플러스 c x 그 다음에 플러스 3 스마일은 0이라고 합니다. 오케이? 자, 얘가 무슨 근을 갖는데? 중근을 갖는데, 맞지? 얘가 중근을 갖는다는 얘기는 판별식 b가 얼마란 얘기예요? 0이란 얘기죠. 자, 판별식 한번 써볼까? 약분 판별식으로 쓰면 되겠지, 그지? 네. 자, a 플러스 b 플러스 c의 제곱 빼기 3 스마일이 될 겁니다. 맞죠? 그죠? 자,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어떻게 돼? a 제곱 플러스 b 제곱 플러스 c 제곱, 맞지? 마이너스 스마일로 전개가 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예. 여기 플러스 원래 2 스마일이어야 되는데 마이너스 3 스마일 붙어있어. 참고로 스마일은 A, B, B, C, C예요. 오케이? 알아되지? 네. 자, 이게 0이어야 돼. 맞지? 자, 얘가 0이다는 외워두라고 했죠. 내가 앞에서. 정상. 그렇죠. 얘는 정삼각형입니다. 얘가 0이란 얘기. 기억나시죠? 네. 그래서 답은 뭐다? 3번 정삼각형이다. 이러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여러분들한테는 이거 설명해 줄 필요 없겠죠? 더 이상? 네. 10번. 자, x에 대한 2차식 2x제곱. 아유, 끔찍하게 생겼어. abc 플러스 3 x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b제곱 c제곱 플러스 2abc 플러스 5는 0. 그냥 이 2차식이 무슨 제곱식? 완전 제곱식이 된대요. 맞죠? 당연히 얘도 마찬가지로 판별식 b가 0이면 되겠죠. 그죠? 판별식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자, abc 플러스 3의 약분 판별식. 괜찮지? 제곱 빼기 a제곱 b제곱 c제곱 마이너스 2abc 마이너스 5가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냥 판별식 쓴 거죠. 그런 거 없죠? 자, 요거 살짝 계산을 해보면 계산이 어떻게 되냐면요. 4 뭐라고? 2를 안 곱했네. 그러면 앞에 2가 있었네. 미안. 10이네요. 그죠?
자, 그 다음에 계산해 주시면 마이너스 a제곱 b제곱 c제곱 그죠? 플러스 2abc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자, 요거 인수분해 되는 거 조금 이거는 너무 뻔한 꼴이죠. 그죠? 네. 이건 그냥 바로 인수분해 써도 되겠습니까? 네. 네. 마이너스 abc 마이너스 1의 제곱이 되겠네요. 맞죠? 네. 괜찮지? 이 정도는? 는? 자, 제곱이 0이니까 abc가 얼마란 얘기야? 네, abc는 1이라는 얘기입니다. 맞죠? 네. 자, 요걸 가지고 이제 구하라는 걸 한번 구해보자. ab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a 더하기 bc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b 더하기 ca 플러스 c 플러스 1분의 c의 값을 구해봐 라고 했습니다. 맞죠? 자, 당연히 여러분들이 이걸 열심히 통분을 하시면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긴 할 겁니다. 얘 때문에. 그죠? 근데 그 계산을 하고 싶어? 안 하고 싶죠? 그죠? ABC를 다 1로 두고 풀어? 답이 맞긴 해요. 야. 그건 찍기잖아. 그냥 찍은 거랑 무슨 차이가? 자, 그죠? 네. 그러면 내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현명한 방법은 이겁니다. 가장 현명한 방법. 자, ABC가 1이잖아. 그치? 그러면 우리 앞에서 약간 약속된 플레이가 있었던 게 이런 거 기억나? A 곱하기 B 플러스 C 더하기 막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나오면 어떻게 하기로 했지? 문자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이기로 했지. 기억나?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뭐 1 이런 거 나와 있으면 얘 대신에 1 빼기 A로 바꾼다든지 이런 식으로 바꾸기로 했잖아. 네. 그지? 기억나지? 네. 3개짜리 곱셈 공식 변형해서 얘도 똑같다 이거야. A, B, C가 1이잖아. 그지? 뭔가를 바꿀 수 있으면 바꿔보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뭘 바꿔볼까? 얘 대신에 뭘 쓸 수 있을까? A분의 1을 쓸 수 있습니다. 납득되세요? 두 번째 식을 약간 변형을 해서 써볼게요. 괜찮죠? 얘를 두 번째 식을 약간 변형을 해서 써보면 A분의 1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B가 됩니다. 맞죠? 이거 납득되세요? 네. 분모 문자에 뭘 곱해? A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좋겠지. 그지? A를 곱해서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돼? 밑에가 AB 으악!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AB로 정리가 될 겁니다. 요거 납득되세요? 무슨 말인지? 네. 괜찮니? 네. 그럼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 아니. 분모가 어떻게 됐어? 통분됐어. 똑같아졌네. 갑자기 통분이 됐네. 와.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이걸 노리고 낸 거예요. 납득되세요? 네. 그럼 얘도 그럼 얘도 뭔 짓을 하면 되겠어? 너도 B분의 1로 고치면 되겠다. 그지? 납득되지? 자, 그럼 얘도 동일하게 계산이 됩니다. 어떻게 됩니까? BC 플러스 B 플러스 1분의 BC가 됩니다. 선생님 마음에 안 드는데요? 뭐가 마음에 안 들어? 얘가 아닌데요, 그죠? 그쵸? 얘를 또 뭘로 고칠 수 있어? A분의 1로 한번 고칠 수 있겠죠. 이해되세요? 그러면 무슨 일이 벌어져? 자, 이거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 어떻게 되냐면 AB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오케이? A, B, C인데요. 그죠? 이게 얼마죠? A, B, C는 얼마죠? 1이죠.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좀 지워도 될까? 네. 좀 정리해서 옆에서 결과를 다시 적어줄게. 그럼 얘를 계산을 하면 최종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AB분의 AB 플러스 A 플러스 1분의 그죠? 예.
첫 번째 거 A죠. 네. 두 번째 거 A, B였죠. 네. 세 번째 거 얼마였어? 1이요. 1이었죠. 자, 어떻게 돼? 나가봐요. 1이었다. 와우. 분모랑 분자가 똑같잖아. 그지? 뭔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네. 내가 생각하는 가장 ABC가 1이다 이렇게 찍는 거 말고 그거는 솔직히 말하면 그게 제일 빠르긴 해. 인정은 해. 근데 그거 말고 정확하게 푸는 가장 빠른 방법은 내 생각엔 이거 같습니다. 오케이? 네. 물론 얘네는 통분을 해도 답이 나와요. 이거랑 똑같이 1이란 결과가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네. 근데 그러면 계산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좀 다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고 고민을 해보면 이런 방법이 있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근데 그거랑 별개로 여기까지는 꼭 가셔야 돼요. 이건 그냥 판별식 0에다가 쓰면 나오는 거니까. 알겠지? 네. 그 다음에 얘를 어떻게 구할 것인지는 좀 개인의 선택이에요. 솔직히 이게 나는 제일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시험 기간 안 떠오르면 1도. 시험 시간에 안 떠오르면 1을 넣는 게 아니라 그냥 얘를 통분을 할 생각을 해야지. 시간 너무 오래 걸려. 그냥 1 넣어봤는데 답 있으면. 아 그건 띠끼라니까. 아니 물론 시험 시간이 3분도 안 남았어. 3분 안에 이 문제를 풀어야 돼. 그럼 진짜로 그냥 적당히 3 곱해서 1, 1, 1, 1 이런 거라도 해봐야겠지. 그지? 예. 답이 나오면 뭐 그러면 이제 그때는 찍어서도 맞춰야 되니까. 그지? 근데 시간이 막 5분, 6분 이렇게 남아있으면 그냥 통분을 하세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내가 진짜 입 꽉 깨물고 이 문제를 이상하게 내고 싶었다 그러면 답이 막 1이 아니라 2분의 1 이런 걸로 냈으면 어떨 건데. 그지? 그러니까 2분의 1, 2분의 1, 2, 1 막 이렇게 했을 때 답이 되게 했으면 어쩔 건데. 그지? 선생님 믿으면. 뭘 믿어. 세상에 제일 못 믿는 사람들이 선생님을 믿어. 너네에게 시험 시간에 빈 엿을 어떻게든 선사해주고 싶어가지고 안달이 난 사람들이잖아. 그지? 자, 12번. 12, 13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근거하게 생각해요. 12번. 12번은 그냥 낚시예요. 아시겠죠? 이거. K-2 X 제곱 마이너스 2 루트 3 X 플러스 K는 0이라고 합니다. 맞죠? 자, 얘가 무슨 근을? X, 얘를 만족시키는 X의 값이 오직 한 개가 된다. 아, 무슨 근이구나? 중근이구나. 그래서 판별식이 0이겠구나 하셔서 자, 판별식 0이다. 판별식 적어보면 3, 약분 판별식 적을게 이번에도. 오케이? 3 마이너스 K 마이너스 2는 0이면 되겠죠. 그죠? 자, 이거 계산 열심히 해보시면 답이 뭐가 돼? 마이너스 K제곱 플러스 2K 플러스 3은 0이어야 되니까요. 그죠? 요거 양변에 마이너스 곱해서 정리해서 풀면 K가 몇 또는 몇이야? 3 또는 마이너스 1이다. 아, 그래서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으니까 답이 얼마겠다? 2겠구나 하시면 내가 이걸 풀어줄 이유가 없죠. 그죠? 당했다. 그죠? 답이 2가 아닙니다. 왜 답이 2가 아니에요? 답 펴봐. 답이 2 아니야. 2, 3, 2참수. 그렇지. 자, 그렇지. 자, 항상 최고차의 문자가 뭔가 이상하게 달려있을 때는요. 뭘 체크를 하셔야 되냐면 앞에 그냥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를 똑바로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죠? 이 문제는 뭐라고 나와 있어? 그냥 방정식이 나와 있죠. 그러면 얘가 0이어도 돼? 안 돼? 돼요. 돼요. 상관이 없어요. 요걸 항상 체크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이게 여기서는 자주는 안 나오는데 어디서 자주 낚시로 나오냐면 3차 방정식, 4차 방정식이랑 부등식 파트를 가면 낚시로 되게 자주 나옵니다. 그죠? 네. 2차 부등식이냐, 그냥 부등식이냐 뭐 이런 걸로 낚시를 자주 해요. 그래서 항상 유의를 하셔야 됩니다. 최고차의 문자가 붙어있으면 얘가 0인지 아닌지 체크를 하셔야 된다. 뭘로? 그냥 방정식인지 2차 방정식인지 그냥 부등식인지 2차 부등식인지까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래서 K가 얼마일 수 있다? 2일 수 있다. K가 2면 당연히 얘가 사라지니까 얘는 몇 차 방정식이 돼? 1차 방정식이죠. 1차 방정식은 근이 몇 개예요? 무조건? 한 개죠. 그러니까 주어진 조건을 만족을 시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아까 구해놨던 2개 더한 거 2에다가 요 2까지 더하셔야 답이 된다. 그래서 답이 뭘 받아? 4다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요런 낚시 한번 주의하라고 문제 한번 넣어봤어요. 아시겠죠? 네. 13번.
x, y에 관한 2차식 3x제곱 얘는 왜 적었지? 아무 생각이 없었나 보지. 2xy 플러스 my 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2y 플러스 1이 x, y에 대한 두 2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고 싶다고 합니다. 맞죠? 자, 그러면 일단 인수분해 하라고 시켰으니까 뭐부터 해주면 좋겠어? 내림차순 정리부터 해주면 좋겠죠? 그죠? 내림차순 정리부터 한번 해봅시다. 내림차순 정리를 하면 어떻게 돼요? 3x제곱 그 다음에 마이너스 2 괄호 열고 y 더하기 1 x 오케이? x 문자로 잡고 내림차순 하겠다는 거야. 괜찮지? 그 다음에 플러스 my 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이 되겠죠. 맞죠? 이 친구가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체크를 하고 싶어. 맞지?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 이거 m에다가 숫자 열심히 집어넣어서 곱의 형태로 쪼개서 더해서 가운데가 나온지 안 나온지 체크를 해보면 되겠네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근데 그렇게 체크하기엔 너무 힘들 것 같지 않아? m이 1일 때, 뭐 2일 때, 3일 때, 4일 때 이렇게 다 체크를 해봐야 되잖아. 그리고 그때마다 얘네 인수분해가 다 어떻게 돼? 맨 뒤 상수항 부분의 인수분해가 계속 달라질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납득되지? 네. 자, 그래서 이런 문제는요. 또 다른 해법을 하나를 제시를 해드리려고 갖고 온 거예요. 아시겠죠? 네. 앞에서 그냥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인수분해가 쉬우면 앞에서 배웠던 대로 그냥 인수분해 해서 푸시면 돼요. 아시겠죠? 근데 이렇게 인수분해가 빡셀 것 같을 때는 어떻게 풀 수 있냐면 자, 얘가 결국 우리가 몇 차식이야? 2차식이지. 2차식은요. 뒤에다가 는 0을 붙여서 내가 얘를 방정식처럼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오케이? 그럼 뭐가 문자고 x가 문자고 얘네들은 다 무슨 수야? 상수예요. 맞죠? 이 방정식을 풀고 싶어. 근데 인수분해가 안 돼. 그럼 우리한테 방법은 뭐밖에 없어? 근해 공식밖에 없어요. 그죠? 근해 공식을 한번 써봅시다. x는 3분의 우리 시읒입니다. 지금부터 쓸 거는 알지만 짝수로 쓰는 거야. 오케이? 여기 가운데 2가 붙어 있으니까 y 플러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y 플러스 1의 제곱 그죠? 마이너스 my 제곱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1 이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근을 알아냈어요. 근을 알아내는 순간 얘를 반강제로라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중학교 때 이런 거 배웠던 거 기억나?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뭐 4는 0 이런 방정식이 있어. 얘 근 찾아보면 이거 인수분해 안 되죠? 그죠? 네. 얘 근 찾아보면 뭐가 돼? x는 마이너스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다. 그지? 네.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를 강제로 반강제로 정수계수가 아닌 상태로 인수분해를 하라 그러면은 그냥 이렇게는 인수분해를 할 수 있겠다라는 거 배웠습니다. x 플러스 1 빼기 루트 5랑요. 그죠? x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5로 반강제로 인수분해 할 수는 있더라라는 사실을 중학교 때 배웠어요. 맞습니까? 네. 기억나세요? 그거랑 똑같은 원리를 쓰겠다는 거야. 근을 알아냈어. 그럼 얘를 이용해서 반강제로라도 인수분해를 할 수 있어? 없어? 있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네. 어떻게? 굉장히 짜증나지만 x 마이너스 3분의 뭐? 그죠? 네. 미안 다시 적기 귀찮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x 마이너스 3분의 나머지 한쪽 근 이렇게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있다는 거예요. 무조건 돼요. 여기까지 납득돼? 네. 그러면 당연히 이제 이 뒤쪽에 있는 놈만 몇 차식이면? 1차식이면 이해되지? 1차식이면 얘는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 됐다고 말할 수 있어 없어? 있죠? 그죠?
그럼 얘가 1차식이 되기만 하면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된다는 거야. 맞지? 얘가 1차식이 되려면 뭐가 없어져야 돼? 제일 거슬리는 놈. 루트죠. 루트만 사라지면 돼요. 맞죠? 루트가 사라지려면 이 루트 안쪽이 무슨 식이어야 돼? 그렇지. 완전 제곱식이어야 돼. 완전 제곱식이 될 조건이 뭐였지? 판별식이 얼마면 됐죠? 그래서 얘 판별식이 0인 게 답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너무 복잡하지 솔직히 말하면 이 과정이. 그러니까 지금 내가 설명하느라 이걸 너네한테 이해시키려고 설명하느라 되게 복잡하게 했는데 결론만 말하면 이거야. 자, 얘는 이렇게 써놓은 관점에서 뭐야? 판별식이죠. 판별식에 그래서 판별식이 0이면 돼. 결론은 이거야. 그러면 두 1차식의 곱으로 무조건 인수분해 가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자, 그래서 이 친구 살짝 전개해서 써볼게요. 살짝 전개해서. 판별식을 알려면 어쩔 수 없잖아. 전개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지? 그럼 전개를 해보면 1-m y제곱 나 왜 다 사라지냐? 아, 또 왜 3을 안 곱했니? 에휴. 그죠? 네. 3을 곱하면 마이너스 3m이고요. 그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y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가 되겠네요. 맞죠? 이 친구의 판별식을 구해보면 판별식이 뭐가 돼? 판별식이 또 약분 판별식 쓰자. 4 플러스 2 곱하기 1 마이너스 3m이 0이면 됩니다. 맞습니까? 이걸 만족시키면 m은 얼마예요? 1이요. m이 1이면 됩니다. 그러면 얘는 1차식 두 개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납득되지? 우리가 앞에 참고로 우리가 앞에서 풀었던 인수분해 하라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 이렇게 두 2차식의 이렇게 생긴 놈이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 x, y에 관한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라는 모든 문제들 있잖아. 걔네 인수분해 안 하고 이렇게 풀어도 풀려 안 풀려? 무조건 다 풀려요. 판별식에 판별식이 0이다 쓰면 다 똑같이 나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납득돼? 그렇게 풀 수 있는데 근데 그쪽 파트에서는 솔직히 말하면 인수분해하기 쉬운 애들만 넣어놓은 거고 알겠지? 얘는 인수분해하기 어려운 애로 일부러 끌고 와봤어. 그냥 혼자서 하기엔 너무 힘든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어떻게 푸셔도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오케이? 근데 다만 요런 형태는 요렇게 안 풀면 풀기가 너무 힘들 겁니다. m을 하나씩 정해서 풀려고 하면 최고차항에 들어갔을 때랑 같은 거잖아요. 최고차 항에 들어가 있을 때 요거 대부분 여기 들어가 있으면 상수나 1차항 들어갔으면 상수나 1차항은 그래도 할만해. 왜냐면 생각을 해봐. 우리가 이걸 인수분해를 할 때 어떻게 해서 해? 얘를 쪼개고요, 그쵸? 얘를 곱의 형태로 쪼개고요. 얘도 곱의 형태로 쪼개서 하잖아, 그치? 뭔 말인지 이해돼? 그래서 이렇게 크로스로 더해서 만들잖아, 대부분, 그죠? 뭔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러면 가운데가 뭐가 바뀌는 건 그래도 할만하거든. 근데 이 양 사이드가 바뀌면 그때부터 대가리가 깨져. 얘를 곱의 형태로 찢어야 되는데 이게 m이 1이면 1 곱하기 1로밖에 안 찢기잖아, 그지? 쉬워요. 근데 m이 예를 들면 6이야. 6이라고 생각해봐. 그럼 얘가 1, 6이어도 되고 2, 3이어도 되고 3, 2여도 되는 거잖아. 그치? 경우의 수가 너무 많아져. 그때부터 계산이 빡세진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풀 바에 그냥 이렇게 푸는 게 나을 수도 있어요. 오케이? 그리고 참고로 이 친구는요. m이 1이었지. 그치? m이 1이란 얘기는 여기다 대입하면 얘가 뭐 이렇게 나와. 내 기억으로. 뭔 말인지 이해돼? m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그냥 대충 식이 이런 형태로 나오는 거야. 이 뒤쪽이. 오케이? 그러니까 정수로 인수분해가 안 돼요. 애초에가. 오케이? 판별식 쓰라는 문제 아니에요? 네, 그냥 대놓고 판별식 안 쓰면 못 풀게 되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납득되니? 네. 그냥 한번 이거 인수분해 되나? 시도 빨리 해보고 안 되겠으면 그냥 바로 판별식으로 넘어가세요. 아시겠죠? 자, 이제 결론만 외웁시다. 이런 문제. 판별식에 이렇게 내림차순 정리는 하셔야 돼. 알겠지? 내림차순 정리한 친구의 판별식이 0이면 무조건 인수분해가 되더라. 오케이? 말이 좀 얼탱이가 없긴 한데. 근데 맞잖아. 판별식이야 이게 정확히. 그지? 판별식. 너는 이상의 시 알아?
제1의 아이가 뭐 그런 거 알아? 몰라? 모르면 말아. 우리 반에 문학소녀가 없나 보구나. 이과게 있어. 수학? 학원인데. 수학 수업에서 뭐가? 아, 수학 이용도 있을 수도 있잖아. 뭐 그럴 수 없어요. 그럴 수 없어? 신을 공평하지 않아요. 신은 공평해? 신은 공평하지 않아. 공평해요. 공평해요. 공평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긴 해요. 그 너네 허준이 교수님 알아? 허준이 교수님. 네. 내가 개인적으로 가장 그 존경하는. 존경하는 수학자분인데, 근데 허준이 교수님이 이제 서울대에서 졸업 연설을 하신 게 있어요. 졸업 축사 하신 게 있어. 그거 들어보면 그분 말도 진짜 잘해. 유퀴즈 나와서 말 진짜 너무 잘해. 그걸 보고 세상은 불공평하다고 느꼈어. 그리고 문학하니까 왜 너네 좀 감수성 좀 키워봐. 나 얼마 전에 요새 폭삭 소가수도 알지? 네. 폭삭 소가수. 나 어제 그거보다 불었잖아. 일주일 짧잖아. 어? 아, 야, 그건 갱년기 문제는 아니야. 이건 본 적 있어? 진짜 슬퍼. 폭삭 소가수도 봤어? 지금 아이유랑 박보고 하면 또 봤어? 연기여서 울었다니. 그 진짜 슬퍼요. 개슬퍼. 진짜 개슬퍼. 진짜 슬퍼. 선생님 보다 울었어. 어? F에 아니? 나 T인데 나중에 한번 시간 나면 봐. 시험 끝나고. 알겠지? 지금 시험 기간. 진짜. 근데 그거 진짜 티어도 놀만해. 나 진짜 슬퍼. 영상 보고 물어보잖아요. 아, 진짜 슬퍼. 진짜 슬퍼. 왜뭐 엄마가 죽어요? 엄마? 아니 넌 누가 서울대는 하지 죽어야지. 아니 뭐 내가 생각 넌 아는 것 같아. 진짜. 대충 약간 구성이 약간 클래식이랑 몰라 비슷하던데. 뭐 애랑 엄마 나오는 건 둘 중에 하나가 죽지 않을까? 엄마의 엄마는 죽지 않을까? 엄마의 엄마는 죽었지 않을까? 아직 안 봤어. 자, 조용히 하고. 어이가 없네. 자, 근각예수의 관계로 넘어봅시다. 근각예수의 관계. 자, 뭐 나머지는 풀만 할 거예요. 내가 이거 뻔했어. 근각예수의 관계. 자, 근각예수의 관계. 일단 당연히 요거는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ax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는 0에서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다. 맞죠? 네. 그죠? 자, 두 근의 곱은 네. a분의 c다. 그다음에 여기다가 하나로 나는 항상 추가로 외우라고 시키는 게 하나가 더 있어. 뭐냐면 두 근의 차는 외워두세요. 아시겠죠? 왜? 얘는 너무 많이 물어봐. 너무 많이 물어봐. 그러니까 얘는 공식이 있어서 그냥 외워두시면 좋아요. 두 근의 차이는 항상 뭐가 되냐면 a분의 루트 d입니다. 오케이? 이 d는 판별식이에요. 그냥. 그러니까 a분의 외우기 편하라고 이렇게 써주는 거지. 실제로 공식은 2제곱 마이너스 4ac 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네. 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야. 숫자 3개만 불러봐. 137 137 x제곱 플러스 3x 플러스 7은 안 돼. 허근이라. 어. 마이너스 7로 해볼게. 선생님 1 마이너스 3 플러스 7이었거든요. 1 마이너스 3 플러스 7? 그것도 허근이잖아. 책에 나와 있어. 아 책에 나와 있어요. 이거 허근이라 안 돼. 허근이라. 왜냐면 두 근의 차이를 물어보는 상황은 대부분 실근 두 개 가지고 물어보거든. 오케이? 예. 자, 자, 참고로 이 공식에선 베타가 알파보다 큰 상태로, 그러니까 큰 놈에서 작은 놈을 빼는 겁니다. 아시겠죠? 네. 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 큰 근에서 작은 근을 빼라는 문제가 나왔어. 이런 거 자주 나오잖아, 그지?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 이거 알파 플러스 베타가요 마이너스 3이고요, 맞죠? 알파 베타가 얼마야? 마이너스 7이죠, 그죠? 그러니까 뭐 변형 써서 곱셈공식 변형 쓰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제곱은요 사실 너의 제곱에서 너를 몇 배에서 뺀 거랑 똑같아요? 4배에서 뺀 거랑 똑같죠? 그래서 9 더하기 4, 7에 28, 37과 똑같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혹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할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37
일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할 수가 있을 거라고. 맞지? 대부분 이렇게 풀어왔을 거야. 근데 이게 너무 자주 물어보기 때문에 그냥 공식화 시켜서 외워두자고. 자 보세요. 요 공식에다가 대입을 하잖아. 어떻게 돼? 1분의 그죠? 루트 b제곱 9 마이너스 4ac 플러스 28 얼마야? 루트 31 똑같이 나오죠. 그죠? 그러면 두 개 찾아놓고 이렇게 가서 곱셈공식 배정 여러 번 거쳐서 계산을 해서 도달하는 거랑 그냥 이렇게 빨리 공식에 대입해서 도달하는 거랑 어차피 결과가 똑같으면 이렇게 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나도 되시죠? 네. 요거 자주 물어보니까 요거까지는 외워둡시다. 요거 세 개가 기본이에요. 아시겠죠? 네. 그 다음에 194페이지에 나와 있는 건 몇 가지 계산 팁입니다. 네, 계산 팁. 알겠지? 조심하! 이거 대가리 오반지 쪽에 좀 자, 몇 가지 팁이에요. 자, 예시로 나와 있는 게 x제곱 마이너스 3x 뭐 여기까지 그렇게 잘만하잖아. 플러스 7은 0입니다. 그죠? 그리고 납득 되시죠? 네. 자, 얘는 그러니까 여기서 만약에 이런 거 자주 물어보잖아. 그치? 첫 번째 나와 있는 게 알파 플러스 2 곱하기 베타 플러스 2가 얼마야? 하는 거 많이 물어본단 말이야. 맞지? 그럼 곱하는 거 많이 물어보잖아. 더하는 것도 많이 물어보긴 하죠. 그죠? 자, 근데 요거를 계산을 할 때 당연히 이렇게 푸셔도 상관 무관해요. 알파 베타 플러스 2알파 플러스 2베타 플러스 4니까 아 선생님 이거 7이고요. 너는 마이너스 6이고요. 너는 4니까 싹 더하면 얼마입니까? 아 5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셔도 무관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근데 왜? 맞잖아. 맞아요. 아닌가? 두 분의 합이 3 아니에요? 그러네. 플러스 6이네. 미안. 얼마니? 10. 15. 7인가? 17이네. 네. 미안. 쏘리. 자,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예. 근데 얘를 이렇게 계산할 수도 있어요. 이거 뒤에 나오는 건데 그냥 미리 끌어와서 땡겨와서 한번 써봅시다. 얘가 인수분해가 돼요, 안 돼요? 돼요. 두 근이 뭐란 걸 알고 있다는 전제, 알파 베타라는 걸 알고 있다는 전제 하에는 인수분해가 돼요. 어떻게 인수분해가 돼? x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x 마이너스 베타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나도 되지? 자, 그럼 봐봐. 이렇게 그래서 곱해진 모양에서는 항상 x에다 뭔가를 대입해서 얘네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를 먼저 고민을 해보면 좋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럼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이런 모양이 튀어나오겠니? 예, 마이너스 2를 집어넣으면 튀어나오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그래서 근데 생각을 해봐. 여기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결과나 여기나 마이너스 2를 대입한 결과는 서로 어때야 돼? 같아요. 같겠죠, 당연히. 그래서 얘 결과는요. 요걸 계산하라 그러면 그냥 x에다 마이너스 2 대입하시면 돼요. 뭔 말인지 이해됐어? 여기다 마이너스 2 대입해볼까? 4 더하기 6 더하기 7 얼마야? 똑같이 나오지. 뭔 말인지 이해됐어요? 굳이 전개할 필요가 없다 이거야. 오케이? 계산 팁입니다. 2번 밑에 있는 거 한번 계산해보자. 알파 마이너스 3 곱하기 베타 마이너스 3을 계산을 하래. 오케이? x 얼마 집어넣으면 되겠어? 3이요. 끝. 와. 얼마야? 7. 이해되셨죠? 형아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네. 이해됐니?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됐니? 네. 이해가 됐냐고? 이해됐어? 자 그러면 밑에 거는 2분의 1 알파 마이너스 1 곱하기 2분의 1 베타 마이너스 1을 계산을 하라고 했어요. 그죠? 그러면 얘는 x자리에 얼마를 대입하면 이 모양이 나올까? 일단 처음이니까 변형하는 방법부터 알려드릴게요. 아시겠죠? 여기서 뽑아낼 수 있는 애들은 반드시 요 x 앞에 알파 베타 앞이 얼마여야 돼? 1이어야 돼. 맞지? 근데 얘는 앞에 얼마가 붙어있어? 2분의 1이 붙어있잖아. 그래서 2분의 1로 어떻게 하는 거야? 묶는 거야. 그러면 알파 빼기 얼마가 돼? 2가 되죠. 그죠?
뒤도 2분의 1로 묶으면 베타 마이너스 2가 되죠. 맞죠? 네. 결국 알파 베타에 알파 베타는 x에다 얼마 집어넣으면 된다는 거야. 2 때려 받고요. 그 다음에 2분의 1을 몇 번 곱해주면 돼요? 2번. 즉 4분의 1을 곱해주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여기다가 이제 2 때려 박으면 얼마야? 뒤져 박으면은 4 빼기 6 더하기 7이니까 5네요. 그 다음에 얼마 곱해줘야 돼요? 여기다가 4분의 5입니다. 전개할 필요가 하등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러니까 그냥 앞에 뭐가 붙어있잖아. 그치? 그러면 얘 2번 곱해주고 그 다음에 얘가 간단하게 얘가 0 되는 친구, 얘를 0으로 만들려면 알파에 뭘 집어넣어야 돼? 2 집어넣으면 되겠지. 그거를 원래 식에다 대입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그럼 마지막 친구 2알파 플러스 1과 2베타 플러스 1을 계산하래요. 자, 그럼 이제 이렇게 안 할게. 그냥 바로 들어갈게. 4 곱하면 되겠지. 2가 2번 있으니까. 맞지? 네. 그 다음에 여기다가 얼마 대입해야 돼? x에다 얼마 대입해야 돼?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면 되겠죠. 그죠? 마이너스 2분의 1 대입하시면 얼마니? 4분의 1 플러스 4분의 1 플러스 2분의 3 플러스 7이네요. 그죠? 계산하시면 1 더하기 6 더하기 7이죠. 뭐래? 28이죠. 오케이? 바로 이렇게 치면 되니까. 오케이? 계산하면 얼마지? 35네요. 납득되세요? 네, 그냥 이렇게 계산을 하면 조금 시간이 줄지 않을까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일일이 전개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냥 대입하시면 돼요. 납득? 오케이. 스케일 1번. 요거는 계산할 때 상당히 유용하니까 잘 익혀놓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이거 곱하라는 거 생각보다 자주 나오잖아. 그지? 자, 두 번째. 근데 차수가 높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입니다. 자, 근데 차수가 높을 때. 자, 2차 방정식의 두근이 알파 베타가 나왔는데 얘네가 그냥 알파 플러스 베타만 물어보면 인생이 참 편할 텐데, 그치? 막 알파의 제곱 더하기 제곱을 물어보기도 하고 세제곱 더하기 세제곱을 물어보기도 하고 솔직히 여기까지는 그래도 할만하지. 다 곱셈공식 변형으로 쉽게 뽑아낼 수 있는 애들이니까, 그치? 근데 7제곱이라든지, 그죠? 혹은 알파의 실제 시험에 나온 게 알파의 15제곱 더하기 베타의 15제곱을 물어본다든지, 그죠? 어디서 물어봤어? 뒤에 있어. 선덕이죠. 설마 아니 손도 아닐걸? 그 학교. 이거 어딘지 기억은 안 나. 근데 물어봤어 이런 거. 그 학교. 어딨지? 몇 번인지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분명히 본 거 같은데. 데일 외고구나. 203페이지에 46번 가보면 15도 아니네요. 알파의 17제곱 더하기 베타의 17제곱을 물어봤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그나마 곱셈공식을 뽑아낼 만한데 이런 것까지 물어보거나 혹은 뭐 이런 식이 나온다면, 참고로 F도 2차식이야. 오케이? 이런 문제가 나온다면 대처가 쉽겠어 어렵겠어? 굉장히 빡셉니다. 못한다까지는 아닌데요. 이거를 계산을 일일이 해내려면 너무 힘들겠죠 우리가. 그죠? 그래서 얘네들이 뭐가 낮으면 참 계산이 편할 것 같아. 차수가 낮으면 참 계산이 편할 것 같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우리가 얘네들의 차수를 낮출 방법이 있을까 없을까를 고민을 해봤어. 그랬더니 있더라 없더라? 있더라. 자, 그게 뭡니까? 자, 지금부터 보여드리겠습니다.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4는 0에 두 근이 알파 베타라고 해봅시다. 오케이? 자, 그러면 여기다가 알파를 대입하면 당연히 성립을 해요 안 해요? 할 겁니다. 맞죠? 하니까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플러스 4가 0일 겁니다. 맞죠? 그러면 우리가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알파 마이너스 4를 쓸 수가 있을 겁니다. 맞죠? 자, 양면에 뭘 곱해요? 알파를 곱해요. 그러면 알파 세제곱이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2 알파 제곱 마이너스 4 알파가 됩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면 이 친구는 여기서 이 마이너스 2 알파 제곱에 알파 제곱 자리에 대신 얘를 집어넣을 수 있겠어 없겠어? 있어요. 있겠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왜냐면 알파 제곱은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4라는 거 우리가 알고 있잖아. 그지? 이걸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대입을 하면 계산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2 알파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알파가 되겠지. 그지? 이거 계산하면 8입니다. 아, 알파 세제곱이 8이구나. 맞죠? 자, 그럼 알파 4제곱은 뭐가 됩니까? 그렇죠. 8 알파가 됩니다. 여기 양변에 뭘 곱한 거야? 알파씩 하나씩 곱해준 거야. 맞지? 자, 그럼 알파 5제곱은 뭐가 됩니까? 8 알파 제곱입니다. 자, 근데 8알파 제곱도 내가 보기엔 차수가 너무 높아요. 그죠? 그래서 알파 제곱 대신 또 뭘 집어넣어? 얘를 집어넣어.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16 알파 마이너스 32라고 적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자, 좀 복잡하긴 한데 결론은 이겁니다. 결론은 이겁니다. 자, 결론은 몇 차식까지 떨어졌어? 얘네가 다. 네, 1차식까지 떨어졌죠. 그죠? 2차 방정식의 근들을 가지고 식을 쓰잖아? 뭐 차수가 1차든 2차든 3차든 4차든 5차든 심지어 100차식이 나오더라도 우리는 그걸 다 몇 차식으로 바꿀 수 있어요? 1차식으로 반드시 바꿀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그 과정은 이렇게 하시면 돼요. 노가다요. 약간의 노가다는 어쩔 수 없이 들어가요. 오케이? 이건 어쩔 수 없어. 납득되니? 뭔 말인지? 이 과정을 거치시면 죽었다 깨어나셔도 반드시 1차로 바꿀 수 있습니다. 혹은 1차 이하 8 같은 거 중간에 나올 수도 있어. 알겠지? 요건 그냥 우연의 일치예요. 아시겠죠? 네. 이런 식으로 반드시 우리가 차수를 떨어뜨릴 수 있다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자, 이걸 활용해서 계산을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자, 한번 봐봅시다. 자, 뒷페이지 195페이지에 1번 같은 거 한번 봐볼게요. 지워도 되죠? 지워도 되죠? 잠깐만, 물 먹어봐. 자, 1번부터 한번 봐보겠습니다. 자, 2차 방정식 x제곱 플러스 2kx 플러스 1은 k 플러스 1이구나. k 플러스 1은 0에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그죠?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0일 때 서로 다른 두 실수 k의 답들을 모두 더하면 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당연히 알파 플러스 베타가 뭐예요? 마이너스 2k죠. 그죠? 알파 베타는 k 플러스 1이니까, 그죠? 요걸 활용해서 선생님 이거 곱셈 공식 변형 아닙니까? 너를 제곱하고, 그죠? 이 알파 베타를 빼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이 나오니까 그걸 가지고 문제를 풀면 될 것 같습니다. 맞아 틀려? 맞아요. 근데 그냥 방금 했던 거 연습용으로 넣어놓은 거야. 알겠지? 차수를 떨궈서 한번 풀어보자 이거예요. 오케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해보자. 자, 여기다가 뭘 대입해? 알파를 대입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2k 알파 플러스 k 플러스 1이 뭐가 돼요? 0이 됩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우리가 알파 제곱 대신에 뭘 쓸 수 있겠어? 마이너스 2k 알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그럼 당연히 베타 제곱 대신에 이거 그냥 알파 대신 베타로 바꾸는 거 쓸 수 있겠지? 맞지? 네. 자, 그러면 알파 제곱 플러스 베타 제곱은 대신에 얘 적어서 마이너스 2k 알파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 쓸 수 있을 거고요. 맞죠? 베타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2k 베타 마이너스 k 마이너스 1을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납득 되십니까? 그러면 이거 얘네 둘이 묶으면 마이너스 2k로 묶이겠죠.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로 계산이 될 것 같네요. 그죠? 알파 플러스 베타는 얼마였죠?
마이너스 2k였죠. 그죠? 그러면 계산하면 어떻게 돼? 4k 제곱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2가 0이어야 되겠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납득되십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인수분해 됩니다. 참고로. 그죠? 그래서 인수분해 하셔서 푸시면 답이 나온다는 거. 오케이? 이게 쟤도 근계관으로 넓어버리고 근계관으로. K 뭐라고? 값 어제 K 값이 합이 적어져 마이너스 K값을 합을 모두 더하면이라서 사실 근계관으로 그냥 답은 뭐야? 2분의 1이라고 적으셔도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되지? 그래서 이렇게 풀 수도 있겠다라는 거야. 솔직히 제곱 더하기 제곱에선 그닥 효율적인 건 아닙니다. 인정합니다. 근데 그냥 연습용으로 한번 가져온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지? 자 2번 왜요? 뭐요? 되게 풀기 쉽고 자 2번 가봅시다. 자연수 n에 대하여 x제곱 마이너스 3n 플러스 4x 플러스 n제곱 마이너스 3은 0의 두근을 알파 n과 베타 n이라고 하자라고 합니다. 그죠? 네. 이 친구들을 가지고 뭘 계산할 거냐면 알파 1 플러스 1분의 1 더하기 따다다다 해서 알파 4 플러스 1분의 1까지 다 더한 거랑 그지? 베타 1 플러스 1분의 1부터 시작해서 어디까지 더한 거? 베타 4 플러스 1분의 1까지 더한 걸 계산하고 싶다고 합니다.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리는 문과적인 풀이랑 이과적인 풀이를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서 풀어야 됩니다. 그죠? 자, 문과적인 풀이는 뭐? 문과적인 풀이는 뭐야? 고급진 말로 이제 귀납적 추론이라고 해요. 귀납적 추론. 그죠? 귀납적 추론. 다른 말로 노가다예요. 네. 노가다로 풀었다 그러지 말고 귀납적 추론으로 풀었다. 고급지게 말하죠. 그러지? 자, 무슨 뜻이냐면 일단 뭘 하는 거야? 1, 2, 3, 4, 4개잖아. 다 대입해서 계산하는 거야 이거야. 오케이? 단 계산을 알파 1 더하기 1분의 1이 계산해야 되겠어? 아니면 알파 1이랑 베타 1 쪽이랑 묶어서 계산해야 되겠어? 묶어서 근과계수의 관계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그죠? 이게 문과 애들이 푸는 풀입니다. 아시겠죠? 근데 조금 나는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해서 조금 이과스럽게 한번 풀어볼게요. 아시겠죠? 네. 그럼 이과스럽게 풀려면 이과 애들은 대부분 어떻게 푸냐면 먼저 숫자를 대입해서 나열을 해서 사후적으로 규칙을 찾는 게 문과적인 풀이야. 노가다라 그랬지. 그지? 귀납법이죠 이게. 지금까지 해놓은 결과들을 보고 이걸 토대로 아 이런 규칙성이 있었구나를 거꾸로 추론을 해내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연역적인 방법은 그냥 이거 n 들어있잖아요 선생님. 먼저 규칙을 찾고 여기다 숫자를 쑤셔 넣죠. 무슨 규칙이 있는지 찾아본 다음에. 오케이? 그게 가능하다면 당연히 그게 제일 좋습니다. 아시겠죠?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규칙이 안 찾아질 때도 있어요. 오케이? 요새 수능에 그런 문제가 많이 나와요. 인생을 살다 보니 규칙이 안 찾아져서 한 열 몇 개 정도 나열을 해서 풀어야 되는. 네. 진짜로 수능에 그게 나와. 15개 나열해서 15개까지는 아니고 한 9개, 6개 정도는 나열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들이 나와요. 요새는 그냥. 사실 왜 내는지 잘 모르겠어 나는.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자, 아무튼 규칙성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면요. 일반적으로 알파 n 플러스 1분의 1과 베타 n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를 한번 찾아볼게요. 오케이? 혹시나 시험장에서 이런 규칙을 찾을 생각이 안 나시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그냥 다 때려 넣고 계산하면 돼. 알겠지? 그럼 답은 나와. 자, 그러면 얘네를 계산을 해야 되니까 우선 뭐부터 할까? 통분하셔야겠죠. 그죠? 통분을 할 때 알파 n 플러스 1 곱하기
베타 n 플러스 1 분의 알파 n 플러스 베타 n 플러스 2로 통분이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죠? 내가 왜 이걸 따로 전개를 안 했을까? 네. 여기다가 x에다 얼마 집어넣으려고? 마이너스 1 내는 거예요. 아까 앞에서 해줬잖아. 그지? 이런 거 굳이 전개하지 말라. 무슨 말인지 납득되시죠? 여기다 마이너스 1 대입한 거를 적어보면요. 분모는 뭐가 됩니까? n제곱 계산 얼마니? 플러스 3n 김소연이 하고 있어요. 플러스 2분의 그죠? 그냥 x에다 뭐 집어넣은 거야? 마이너스 1만 대입해서 계산한 거야. 오케이? 알파 n 플러스 베타 n은 얼마예요? 3n 플러스 4란 사실 알고 있죠? 그죠? 3n 플러스 6이겠네요. 납득되시죠? 자, 당연히 분모가 인수분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됩니다. 그게 보이죠? 그냥 대놓고 n 플러스 2 곱하기 n 플러스 1이겠네요. 그죠? 분해. 자, 분자도 3으로 묶어봅시다. 뭐만 남아? n 플러스 1분의 3만 남네. 얘는 계산하면 뭐가 되는 거야? n 플러스 1분의 3인 거야. 맞지? 그러면 얘네 둘 묶어서 계산하면 얼마인 거야? 2분의 3인 거고요. 맞죠? 얘네 그 다음에 알파 2, 베타 2 묶어서 계산하면 얼마가 되는 거야? 여기다 2 집어넣었으니까 3분의 3, 1이 되는 거죠. 그죠? 그 다음 3 집어넣은 거니까 4분의 3일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5분의 3일 겁니다. 맞죠? 그거 다 더하는 건 그냥 여러분이 계산해 보세요. 겨우 숫자 4개인데. 그지? 그리고 통분시키면 해야 돼. 납득 되시죠? 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쌤, 저 진짜 죄송한데 화장실 한 번. 아이고야. 아, 쉬었다 할까 그러면? 5분만? 5분만 쉬었다 할까? 5분만 쉬었다 하자.